2026년 5월 첫 번째 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운 시장의 역설, 즉 리스크와 운임의 괴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급 과잉과 물류망 붕괴 속에서 화주들이 직면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 비용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펀더멘털을 보면 구조적인 선봉량 초과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해 운임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드류리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216달러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전주 대비 1%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요소와 네트워크 요인들은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와 벙커유 가격 상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선봉량 과잉과 수요 부진이라는 펀더멘털을 압도하지 못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의 함정이라는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글로벌 운임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노선들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WCI 평균은 3주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주 서한 노선은 이란 분쟁 발발 직전 대비 34% 폭등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역내 운임 지수인 IACI는 같은 기간 대비 66%나 폭등하여 9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쟁 리스크로 인한 수요 급증이 특정 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로별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발 유럽향 노선에서 북유럽향 운임은 2,127달러를, 지중해향의 경우는 3,039달러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 하락했습니다. 5월 선봉량은 북유럽이 3%, 지중해가 10% 축소되었으며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주 횡단 노선은 혼조세를 보이며 서한 운임이 2,930달러로 2% 상승했습니다. 또한 선봉량은 11%, 서한은 6% 확대되었으며 단기적으로 프론트 로딩과 PSS 도입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역내 노선은 IACI가 918달러로 전주 대비 3% 상승했으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 심화로 아시아근의 항로의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되며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발 유럽향 노선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한 방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발 로테르담향 운임은 FEU당 2,127달러로 1% 하락했으며 상하이발 제노바향는 3,039달러로 1%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사들의 대응 전략으로는 임시 결항이 두드러지는데 다음 주에 칠항차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유럽행 선봉량을 3% 감소시키고 지중해행 선봉량은 10% 감소시키는 등 선봉량 축소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 기준 FAK 목표 운임을 보면 하팡로이드와 CMA-CGM은 북유럽 3,500달러, 지중해 4,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MSC는 4,400달러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주 노선에서는 펀더멘털을 거스르는 할증료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발 뉴욕향 노선은 FEU당 3,483달러로 2% 하락했지만 상하이발 LA향 노선은 2,930달러로 2% 상승하며 이란 분쟁 이후 34% 급등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선봉량 흐름도 관찰되는데 동한은 11%, 서한은 6% 선봉량이 증가했습니다. 파랑차 결항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봉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운임 인상 레버로 할증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MSC는 긴급 유류 할증료를 430달러에서 644달러로 인상했고 CMA-CGM은 성수기 할증료 2,000달러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아시아 역내는 지정학적 핫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IACI는 FEU당 91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한 것이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발발 이후에는 무려 66% 폭등한 수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선사들은 항로 운용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선박 이동이 비교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유류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운임 인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두 가지 핵심 패널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통제입니다. 689개 예정 항차 중 43개, 즉 6%가 임시 결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발 유럽 및 지중해양 노선에서 42%, 미주 동양 노선에서 40%로 결항이 집중되었습니다. 둘째, 운임 방어입니다. 기본 운임 하락을 각종 할증료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할증료 2,000달러, 긴급 유류 할증료 50% 인상, 그리고 운임 인상 시도 등이 대표적이며 4,400달러에서 4,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노멀, 즉 회복 탄력성 비용의 정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서비스의 94%가 정상 운항하고 있어 물류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화주에게 전가되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 우회 항로로 인해 운송 시간이 증가하고 리드타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둘째, 할증료 폭탄으로 성수기 할증료와 긴급 유류 할증료를 통해 실질 운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재편으로 영구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주분들을 위한 전략으로 3분기 병목 현상과 프론트 로딩을 고려해야 합니다. 3분기, 즉 7월부터 9월은 전통적인 성수기 진입과 동남아시아 주요 허브 항만의 대규모 채선 위험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에 따르면 재고 확보를 앞당기는 화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이미 미주 월드컵을 대비해 화물 선적을 앞당기는 프론트 로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부족해지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다는 실행 지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역풍에 대비하여 3분기 물량의 조기 선적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경영진을 위한 핵심 대응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예산 재편입니다. 명목상 현물 운임 하락에 착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긴급 유류 할증료 및 성수기 할증료 부과를 반영한 총 착지 비용 기준으로 3분기 예산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리드타임 유연성을 확보하십시오. 우회 항로가 표준이 되었으므로 리드타임 버퍼를 최소 10에서 14일 추가 확보하고 아시아발 유럽향 노선에 집중되는 결항에 대비한 플랜 B를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재고를 조기 확보하십시오. 현재의 94% 운항률이 3분기 성수기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핵심 재고는 즉각 선적하여 남미와 북미 허브의 잠재적 채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